파이브 아이스 정보 동맹이 적대적인 해외 세력의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이 수개월 내에 서방 정부와 기업을 압도할 수 있으므로 방어 조치를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공동 경고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사이버 책임자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파괴적인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완료 시기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렇게 5개 나라의 첩보부가 맺은 정보 동맹입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암호 해독을 협력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것인데 1946년 영국과 미국 협정을 통해서 공식화된 이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신호정보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 이번 경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국들이 첨단 인공지능을 사이버 작전에 빠르게 접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AI를 해킹을 하는데 이용하는 그 빈도수 그리고 기술의 심화도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브 아이즈 관계자들은 서방 국가들이 현재 선도적인 상업용 AI 모델과 군사 및 정보작전의 AI를 더욱 강력하게 통합한 덕분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이점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에 외국인의 최첨단 모델 접근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발령됐습니다. 엔트로픽이 해외 기업들한테 최근 개발한 AI 모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된 해외 수출 금지 명령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한국 기업 때문이었죠. 네. 지금 SK텔레콤으로 의심이 되는데 한국 기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한국 기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한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한국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고 이미 미국 정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SK텔레콤이 이 모델을 먼저 그것도 베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안 되지 금지 외국 기업들은 쓰지 못하게 딱 잘라버리는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엔트로픽 간의 기업 간에 이게 지금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엔트로픽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예. 매우 위험한 보도입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엔트로픽에서는 너무나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결정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륜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금지된 조치들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그러니까 전쟁부죠. 전쟁부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다 뜯어내려고 원천 자료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거부하니까 제재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좌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의 이런 인공지능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그렇고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사용이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AI 기술이 실제 군과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인명 피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판단하게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엔트로픽이 주장을 했는데 전쟁부에서는 그건 너희들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원천 자료 내놔라고 얘기했다. 이게 좌파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다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 핵심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엔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들을 베타 테스트할 수 있게 열어주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은 백도어를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해외에다가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막았던 것이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행정명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AI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AI가 실제로 어떠한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침탈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쓰일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뒤쯤일 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몇 년 뒤가 아니라 불과 몇 달 뒤면은 사이버 공격을, AI한테 사이버 공격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위협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지난 5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작동하는 사이버 무기로 변환시키는 공격을 차단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 유사한 활동이 중국 그리고 북한 해킹 그룹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이브아이즈의 경고는 차세대 프론티어 AI 시스템이 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모두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기업들에게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AI 기반 보안 도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현대화를 미루는 조직은 적들이 점점 더 정교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서 위험에 더욱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이제 군사 경쟁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한 내용을 보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전략적인 입장에서 안보 차원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중국을 겨냥 인식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의 이 패권 구조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그런 패권 구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이미 그러한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인공지능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초첨단 GPU들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이 GPU를 생산하는 데 포함이 되고 있는 반도체 개발 회사들을 최대한 아군으로 포섭을 해드려서 중국 쪽에는 공급하지 못하게 길을 끊는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미국 관리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핵심 기반 시설 보호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이미 성큼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을 악용한 문제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다. 항상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도구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악한 인간이 계속 악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칼을 잘 쓰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살상 무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